이제 건강에 관련돼 있어서는 일단은 먹거리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에, 그리고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 요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 관리가 지금까지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이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하고 운동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른 일보다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진행하는 일보다도 조금은 한 번씩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거, 어차피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을 자꾸 봄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 보면서 이번에 이제 그 태초 먹거리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뭐 여기 이교 교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시면 뭐 상당히 이렇게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건강에 관련돼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재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벤트 참석도 없으시고, 영상 소개도 없으셔가지고. 참석이라도 눌러주세요, 일단.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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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서님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 활용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시간 분배를 좀 못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저번에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또 받고 배움으로써 좀 많이 줄이고, 제가 다른 그러니까 저하고 상관없는 영상을 보다가도 이거 보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이제 원래 제가 봐야 될 상황으로 돌아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딴 거를 좀 많이 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근래 이제 봤던 거는, 가장 마지막에 봤던 거는 제가 키보드 활용법을 좀 봤어요. 자판 치는 게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뭐 빠른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오타를 줄이는 거를 이제 뭐 손가락 위치 같은 걸 보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서 키보드 구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을 봤는데, 제가 정말 몰랐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인서트 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왜 한글에서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나는 아침에 계란과 빵과 이렇게 먹었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커피라는 글씨를 넣고 싶으면 뒤에 빵하고 우유 막 이런 글씨가 지워지면서 적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수시로 경험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방법은, 제가 최소한 방법은 뒤에 걸 복사 떠서 엔터 쳐서 거기다 앞에다 붙이는 기능으로 사용을 했는데, 오늘 보니 인서트 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뒤에 있는 글씨가 지워지지 않고 밀리면서 적는 거하고, 또 그걸 한번 누르면 지우면서 입력하는 거, 그 하나 역할을 몰라가지고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면 에러 같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봤더니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인서트 키 하나 가지고 글씨가 뒤에 먹히고 안 먹히고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 그래서 하나 배워서 갔다.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키 하나를 배웠고요. 그리고 한자 키도 이제 저는 하나를 쓰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그 하나의 역할만 한자로 변형된 줄 알았더니 영역 지정을 하면 2가지 글씨까지도 되더라고요. 아니면 설명에서는 4개까지 영역 지정이 돼서 바뀌는데 둘둘 이렇게 바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 치고 나면 한자 키를 눌러서 100이라는 글자 하나만 한자로 바뀌는데, 영역 지정을 하고 블록 지정을 하니 2개, 3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지금 봤거든요. 근데 2개까지는 딱 되고 4개가 한꺼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인서트 키하고 한자 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인서트 키는 많이 사용할 건데, 지금 제가 이거를 안 봤으면 제가 실질적으로 키보드 위치 자판을 좀 빨리 배우고 싶고, 쉬프트 역할을 어느 쪽으로 놨을 때 얘가 쌍디읍이라든지 아니면 모음의 위쪽을 좀 빨리 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오늘은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인서트 키 방법을. 아마 그러시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야 진짜로 힘드셨겠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다 쳤는데 글자가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가운데다 넣고 싶을 때. 다 문장을 안 원래는 쓸 때? 예. 원래는 기본 모드가 밀려나는 거예요. 인서트 모드. 그러니까 그냥 타이핑하면 그냥 밀려나는 게 원래 정상인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세팅이 박은사님은 오버라이트 모드가 기본으로 돼 있으신가 봐요. 근데 원래 그게 인서트 키를 한 번 눌렀을 때 오버라이트로 바뀌는 거고 보통 때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서나 도구들은 인서트 키를 안 눌러도 인서트 모드예요. 원래가. 원래. 그리고 한 번 눌러야 오버라이트 모드로 바뀌는데 예, 어쨌건 먹으셨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배우셨겠네요. 저는 중요한 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설명 들으니까 그렇게도 되겠네 그 생각이 드네요. 진재근 선생님은 최근에 영상 보신 거 어떤 거 보신 게 있으세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그 청소년 죽음교육 그 공청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 공청회 이제 그 주제를 이제 원래 그 영국 그 런던 그 옥스포드 거기 아카데미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이번 이제 청소년 죽음교육 그 공청회 주제는 그 이제 임경희 그 그림책 동화 작가가 이제 주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여를 해서 얘기를 좀 듣고 이제 그 임경희 그 작가가 그 유튜브를 해요. 그대함 이런 적인데 이제 그 데스 함께 공부하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유튜브를 잠깐 보고 이제 그때 이제 또 그 참석한 저희 그 웰다인 교육문화연구원 멤버가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 URL을 알려줘서 그걸 찾아보게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간에서는 그 조금 이렇게 웰다잉 쪽도 죽음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좀 쉬쉬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 놓으니까 그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눈앞에 코앞에 닥친 일, 그리고 그냥 그날 그냥 뭐 요만한 일 하나 터지면 이게 그냥 난리라도 난 것처럼 그러고 사는데 진재근 선생님 덕분에 자꾸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아까 공 원장님이 이쪽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해주셨는데 제 MVP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김에 살기 요거 하고 조용한 백수 되기 뭐 이런 식인데 이대로 보면은 그냥 지 혼자 살려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보이기가 딱 쉬운데 실제 해보면 정말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뒤에 공동체가 없으면 이 삶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들 네트워크 그다음에 공동체 이게 받쳐줘야 조용하게 그냥 내 삶을 살 수 있는. 예. 하다못해 혼자 살려면 옷 하나를 지어도 제가 다 지어 입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함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오프라인 공동체는 막상 해보면 앞뒤로 시간 엄청 들어가고 예.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제 사람 관계라는 게 오프라인에서 사람 마주치면 이 피하기가 힘든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같은 직장이니까 출근하고 뭐 같은 데니까 얼굴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이게 저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온라인도 아예 이 문제가 해결은 안 돼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SNS 쪽 하면서 좋은 점은 제 경우에는 오픈하고 싶을 때 오픈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누구는 관계를 끊고 누구는 관계를 멀리하고 또 누구는 차단하고 누구는 소식을 좀 더 듣고 이런 작업을 미묘하게 조절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견디기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페이스북이 원래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싸이월드를 열심히 쓰고 그 후에도 트위터 파티라고 하는 커뮤니티 쪽,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쪽을 많이 찾아다니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근데 이쪽 관련된 영상들이 조금 이렇게 매번 하나씩 따로 보시기 좀 저기 하시면 기초 부분은 어윤재님이라는 분이 올려놓으신 거, 요걸 보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윤재님 거 들어가면 총 18강짜리인데 쫙 해서 페이스북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URL 이런 거 다루는 거, 게시물 복사하고 글 쓰고 이런 완전 기초 부분 있잖아요. 그거부터 차근차근하니 다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예,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난 사업 때문에 광고 위주로 좀 저기 하고 싶다 그러면 최규모님이 또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규모님이 올려놓으신 거 6개, 요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분 거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두 분 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캠프 비슷하게 함께 다 공부했던 분들이거든요. 저랑 같이. 예, 그래서 근데 정리들 해갖고 이렇게 영상도 올려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는 그 페이스북 아카데미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거의 다 제가 한 건데 제 걸 먼저 보시면 안 좋은 게 제 거는 좀 뭐랄까 그 기초부터 하나씩 짚어가는 게 아니라 맨날 스타일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딱딱 그때그때 만나는 분들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그거 물고 이렇게 쭉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여유 있으시면 그냥 보시고 네, 요 두 분 거 어윤재님 거하고 최규문님 거 요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오늘 보신 거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키보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예. 이미지를 새 탭에서 열기. 조금 해서 도움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 3개 중에 하나가 나가갖고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볼게요.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ESC라고 보이시죠? ESC, 여기 이스케이프로 해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대부분 뭐에 조금 해당하냐 하면 우리 폰에 보면 하단 이쪽 구석에 우리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 네. 웹브라우저에서는 Alt 키 누르고 왼쪽 키를 누르는 게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웹브라우저에서는 크롬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가는 건데 원래 우리가 컴퓨터 쓸 때는 옛날부터 ESC 키가 좀 뭔 역할이냐면 취소하고 돌아가기 느낌 있잖아요. 취소하고 돌아가기에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 키예요. ESC가. 그래서 요즘은 많이 쓰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많이 쓰이던 키예요. 이 키가. 예, 그래서 우리 뒤로 가기 키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펑션 키잖아요. 네, 펑션 키 12개. 요거 자주 쓰세요? 이 키들? F5만 써요. F5만. F5, 예. 화면 갱신용 네. 이렇게 쓰는데 요 키는 원래는 뭔 키냐면 사용자가 할당해서 쓰는 키예요. 기능을 여기에다 부여를 해서 그때 그 프로그램마다 요거를 할당해서 쓰든지 프로그램들이 제 프로그램에서는 F1부터 F12까지는 요런 용도입니다. 이렇게 할당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제공을 해서 쓰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펑션 키가 다 달리 쓰이는 거죠. 예, 그러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나는 요 키 누르면 요런 기능이 되면 제일 좋겠어요. 그 세팅을 해서 쓰는 키였어요. 이 맨 위에 있는 요 펑션 키가 F1부터 F12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또 고정적으로 옛날부터 조금 많이 쓰이던 게 F1은 도움말 위주로 많이 쓰이던 키예요. 도움말 위주로 옛날부터. 그래서 할당이 요새는 요 키의 역할을 많이 대신하는 게 뭐예요? 이쪽 하단에 물음표를 그냥 또는 슬래시 아니면 컨트롤 물음표 요걸 누르면 도움말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은 펑션 키들을 가능하면 할당들을 좀 덜하고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느낌?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컨트롤 요 물음표 요거를 오히려 요즘 도움말로 많이 쓴다. 그렇게 되고 F2번은 보통 편집 키로 많이 쓰이던 거예요. 편집 키. 그러니까 특정 칸에 있는데 요 칸을 수정하게 쓴다면 우리 보통 그 문자열 자리를 손가락으로 툭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 들어가거나 또는 안에서 뭐 수정 버튼을 따로 누르거나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해당되는 데서 딱 가져다 놓고 F2번을 누르면 원래 수정하던 키인 거예요. 요게. 그리고 F3은 그때그때 다르고 F4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끝내는 느낌? 약간 사가 죽을 사자라고들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근데 요 느낌이 원래 끝내는 버튼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프롬 탭을 닫을 때는 컨트롤 W를 누르면 그 현재 탭이 닫히잖아요. 컨트롤 W. 근데 컨트롤 F4를 눌러도 원래는 현재 탭이 닫혀요. 컨트롤 F4가 원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던 키예요. 근데 요즘은 조금 쓰시는 분들이 적기는 해요. 그리고 Alt 키하고 F4를 누르면 현재 창을 닫아버리잖아요. 탭을 닫는 게 아니고 창 자체를 닫는 거. 그래서 F4는 좀 끝내는 느낌이 강한 키였다. F5번이 다시 요거는 돌이키는 키, 그 화면을 리로딩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이렇게 쓰였고,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에 F11은 전체 화면하고, 이거는 크롬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그러는데, F11을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됐다가, 아니면 메뉴가 보이는 화면이 됐다가 이거 토글이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할 때는 아주 많이 쓰는 키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선생님들이 발표하실 때는 F11을 꼭 누르고 발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냥 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 상단에 이게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통 이렇게 다시 누르면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된다. 그래서 F11은 방송할 때라든가 발표할 때 아주 중요한 키다. 그거고 F12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기능들을 보통 할당해서 많이 써요. 아주 특수한 기능.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 이거 누르시면 한번 지금 눌러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화면이? 우측에 뭐 생겼어요. 좀 당황스러우시죠? 깨알 같은 뭐가 복잡한 화면이 탁 뜨잖아요. 현재 떠 있는 그 화면을 분석한 거 있잖아요. 현재 떠 있는 화면에 소스 분석이라고 해서 안에서 뭔 파일들을 쓰고 내용이 어쩌고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하는 게 죄다 뜨는 그게 F12예요. 그러니까 주로 개발자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뜨면 당황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눌러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누르면 돌아간다. F12번이요. 가끔 작업하다가 어쩌다 눌리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누르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 뒤에 있는 키가 요게 프린트 스크린 이건 많이 쓰시죠? 화면 캡처하는 거. 요거를 눌러가지고 그대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댓글 자리라든가 글 쓰는 자리에다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요걸 누른 다음에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데 붙여넣어도 또 그대로 화면 모양 그대로 들어가고 단 모니터를 공 원장님처럼 이렇게 여러 대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누르게 되면 모니터 여러 개의 화면이 한꺼번에 복사가 돼요.
예, 그래서 아주 당황스럽게 되는데 그때 쓰시는 키가 Alt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게 되면 현재 마우스로 마지막에 클릭했던 창만 그 창만 캡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촐하게 딱 그것만 이렇게 복사해서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몽땅 다 하는 게 프린트 스크린,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현재 창만 이렇게 갖고 많이 쓰는 거고 이 키는 어지간해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스크롤락이라고 하는 거는 예, 요거는 뭐냐면 요즘은 마우스 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옆에 스크롤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의 용도가 많이 안 쓰는데 원래는 요걸 쓰게 되면 그 엑셀 같은 데서는 지금도 요거 쓰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그냥 하면 커서가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엑셀 안에서 요 셀 커서가 방향키를 누르면 요 셀 커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크롤러 키를 누르게 되면 아까 인서트 키랑 좀 비슷하게 요 상태에서 우리가 방향키를 누르면 얘는 가만히 있고 뒤에 배경에 있는 화면 자체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동은 이동이 돼 얘는 가만히 있고 셀 커서 사각형 셀 커서는 엑셀 같은 데서 가만히 있고 배경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상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큰 종이에 놓고 그 서류 처리하고 이런 거 했던 분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키예요. 그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그게 스크롤러 키다. 그리고 포즈 브레이크 이거는 뭐냐면 요즘 얘도 그닥 많이 쓰진 않는데 원래는 뭐냐면 뭘 실행을 시켜놓으면 자료가 계속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화면이 자료를 딱 해서 결과물을 보여줘 그러면 결과물이 쫙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고 있을 때 중간에 스톱 이렇게 해서 딱 그 자리에서 멈출 때 그럴 때 원래 쓰던 게 브레이크 키였어요. 포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멈춤 이런 거였는데 도스 때는 많이 쓰이다가 지금은 그냥 거의 안 쓰이는 키가 됐어요. 얘도. 예, 근데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브레이크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예,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있잖아요. 컴퓨터 기본 정보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내가 쓰고 있는 게 윈도우 무슨 버전인지, 그 다음에 내게 메모리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시스템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바로 볼 수가 있는 키예요. 그냥 닫으시면 돼요. 예, 그냥 닫으시면 원래 키로 돌아옵니다. 원래 화면으로. 그래서 윈도우 브레이크 요것도 은근히 조금 쓴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쓴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있는 거, 요 키도 많이 안 쓰이는 키 중에 하나예요. 요 키도. 예, 그런데 얘도 조금 ESC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특수 키로들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키로 조금 안 쓰이다 보니까 컨트롤 키하고 이 키를 조합을 한다든가 해서 특별한 용도로 갖고 쓰는 프로그램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아마 캡슐학은 아실 거고 해피도 잘 쓰고 계실 거고 해피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모드 같은 때 이렇게 해서 밀어내고 할 때 이렇게 쓰이긴 하는데 워드 프로세서 종류 따라서는 범위 지정을 해서 얘를 누르면 어떤 거는 지워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단 전체가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탭키도 내가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시면 아주 강력한 키가 돼요. 뭐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키가 되냐면 주로 마인드맵 도구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이널리스트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다이널리스트.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요거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통째로 이렇게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쓰시면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게 탭키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워드 프로세서는 저거 누르면 그냥 그 범위 지정한 게 다 지워져요.
예, 그러니까 그땐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면 됩니다. 예, 나머지는 나중에 기회 될 때, 예, 또 다시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재근 선생님이 조금 졸리신 것 같아요. 아닌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노트북을 쓰고 있어가지고 네네, 저 키보드가 조금 달라서 그렇죠. 옆에를 지금 자꾸 지금 보고 하는데 네, 이제 노트북에서 그 숫자가 나오기로 한다든지 그걸 이제 또 이 숫자가 안 나오도록 한다든지 숫자가 안 나올 때 이제 페이지 업다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넉넉으로 하는 거죠. 넉넉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단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보시면 FN이라고 펑션 키 있죠? 네. 예, 그 키도 노트북에서는 아주 조합을 많이 해서 써요. 그걸 눌러서 쓰시면 상단의 펑션 키 부분도 특수 기능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키들 중에 보면 색깔이 펑션 키하고 같은 색깔로 돼 있는 FN이라고 돼 있는 키 글씨하고 같은 글씨로 키보드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네. 다 펑션 키랑 같이 동작하는 거라 그거 잘 써주시면 아주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노트북에서도. 네, 그래서 네. 필수입니다. 원장님 손 드셨네요? 네. 저기 그 윈도우 키하고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네네. 이렇게 그게 저기 뭐야 화면 캡처가 되잖아요. 되는데 네. 이제 제가 문제됐던 게 이제 계속 화면이 두 개니까 두 개 네네. 자체 화면에 게 다 스크린 캡처가 되거든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알트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네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현재 보고 있는 것에서 그 창, 예, 창. 현재 프로그램 딱 그 프로그램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알트 프린트 스크린 누르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걸 눌렀는데 지금 안 돼서 알트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네. 그 다음에 어디다 붙여 넣어야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예, 지금 그냥은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냥 그 윈도우 오늘 거, 프린트 예. 스크린처럼 바로 저기 뭐야 제 스크린샷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그냥 그 스크린샷으로 안 넘어가고 알트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화면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거 예를 들어서 이벤트 거기에 그 댓글 자리라든가 토론회 예. 이런 데다가 이제 가서 붙여넣기를 해보잖아요. 붙여넣기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컨트롤 V. 컨트롤 잠깐 V를 된다. 예, 그러면 이렇게 딱 됐을 그놈만, 예, 그놈만 딱 갖다 집어넣는. 이럴 때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 다시 하나로 줄여가지고 조정하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전혀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알트 프린트 스크린이 나중에 이렇게 모니터 여러 개인 분한테는 아주 중요한 키가 돼요. 모니터 하나인 분들도 예, 필요할 때는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화면을 이렇게 쬐끄맣게 메모장 같은 걸 줄이잖아요. 창을 이렇게 전체 화면 아니고 쬐끄맣게 줄인 상태에서 알트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요 줄여놓은 요 놈만 딱 캡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진재근 선생님 손 드셨네요? 네. 지금 저 노트북에서는 네네. 프린트 스크린이 네. 인서트 키 아래 그게 표시가 돼 있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알트 프린트 스크린 키를 이제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저기 알트 키를 누르고 인서트 아래에 있으니까 시프트를 누르고 아니요. 쉬프트일 수도 있는데 쉬프트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프린트 스크린이 고대비라는 게 켜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네. 프린트 스크린 그 글씨가 색깔이 인서트 파랗습니다. 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고 하단의 펑션 키는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펑션 누르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펑션 알트 프린트 스크린 요렇게 누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고 가서 붙여넣기 해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했던 그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넣기는 어디에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벤트의 토론에 있는 그 댓글 같은 자리, 네. 예, 그런 데다 붙여 넣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박은서님 덕분에, 아, 맞아. 키보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 당하실 수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나중에 보시면 옆에 숫자 키보드 관련된 거라든가, 인서트 키부터 이쪽에 있는 계열들이 또 독특한 기능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그쪽은 안 써보셨을 것 같은데 언제 기회 될 때 그것들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북힐님, 공원장님은 혹시 바쁘셔갖고 못 오실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시간은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녁 때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유익했습니다. 아주 아, 그렇습니까? 일선을 확 줄였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예, 답답하고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거 일단 물어보세요. 제가 모른다 그럴게요. 근데 안 그러면 최대한 찾아서라도 답변 드릴 테니까 뭐든지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이런 기능 없어요. 이렇게. 예, 자꾸 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